긴장된 채로 다른 이제 발표를 좀 즐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좀 세션에 좀 모던해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이제 세션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잠깐 해봤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유저에서 다이나믹스로 전환율 지표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전환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프로덕트의 어떤 목표를 되게 미시하게 좁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전환율을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하게는 버튼 클릭을 높이는 전환율, CTR 높이는 행위를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리텐션일 수도 있고, 결제 전환율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유저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그 행위를 전환율, 비율성 지표를 통해서 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환율이라는 지표를 저만의 어떤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전달하려는 게 이번 세션의 어떤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뭔가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심플하게 전환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환율의 변화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환이라는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전환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태의 변화에서 조금만 의미를 구체화 시켜보면 어떤 구체적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의 변화를 저희는 전환이라고 일컫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도달하게 되면 전환이 되었다, 또는 뭐 저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으면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상당히 명확한 세계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한 세계에서는 애매한 전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50%만 전환이 됐다. 제가 뭔가 구매를 하면 구매를 한 거고,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구매를 하지 않은 거지, 한 30%만 구매를 했어 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개체 단위에서의 전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인 개념은 좀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어떤 대상이 전환되었다라는 개념이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서 전환이라는 세계로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표현들로 전환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이 한 30%다. 또는 뭐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한 70%다. 라는 형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 대상의 전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본 제3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것이 그런 확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온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완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현실성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또한 이 개인 단위에서 개체 단위에서의 전환은 저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환율은 그럼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개인 단위에서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전환율의 어떤 성립은 개인이 모인 어떤 집단 단위에서 어떤 동질한 전환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비율을 저희는 전환율이라는 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의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저들 중에서, 전체 대상 중에서 몇 명이 전환이 되었어, 이 구성 비율을 우리는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빗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개인 단위에서의 전환은 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환율은 이를 좀 집단의 관점에서 본 구성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성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집중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토
진실은 실제 진실이 아니라 뭔가 모종의 진실이 비춰진 그림자를 보는 것이랑 동일하다. 이 말인즉슨 이제 실제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토끼가 실체인데 저희가 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이런 그림자를 보는 거죠. 되게 불안정한 상태의 정보를 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고 현상을 살펴보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앵글에서 관측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비슷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관측을 함을 통해서 실제 어떤 전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다양한 관점,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양한 관측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는 어떤 그 다양한 윈도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이터를 큰 윈도우로 한번 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좁게 부분만 보고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분을 보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데이터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전환 또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런 개체 단위의 전환을 알고 싶어요. 누가 전환하는지, 누가 전환되지 않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레벨의 전환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죠. 저희의 윈도우는 사실은 제한된 정보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윈도우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잘 재조합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해 나가면서 저희가 현상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이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가 앱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런 OS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잖아요. 유저들의 OS 정보를 통해 가지고 윈도우를 나눠보고 이렇게 나머지 정보를 통해서 또 전환 유리한 그 정보를 획득하게 되죠. 또 뭐 유저의 어떤 데모그래픽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죠. 국가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국가 간의 어떤 전환율 차이를 저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죠. 이제 너무 일반화되긴 했는데 모델의 추론 결과들도 저희가 이 전환의 윈도우로 쓸 수가 있어요.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전환을 이해하는 윈도우들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AI 모델이 될 수 있고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해서 추론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정형화되어 있고 이 윈도우의 형태가 그리고 비선형적인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어떤 윈도우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환을 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그 노달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저희가 이렇게 일련의 하는 이해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달했던 유저들에 더해서 저희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유저분까지도 확장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윈도우를 달리 보고 쪼개보고 하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핵심 윈도우를 찾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전환의 관점에서 좀 동질한 집단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동질한 특징을 가지는 지금 그림의 예시처럼 인도의 20대 남성들은 전환이 거의 되지 않아. 전환율이 거의 낮아. 라던가 아니면 새벽에 접속한 유저들이라던가 아니면 결제를 어떤 쌀이라는 상품을 샀던 유저라던가 이렇게 저희가 어떤 대상 타겟을 조금 추리는 용도로 핵심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좀 차별적인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이 도달 범위의 확장을 달성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비슷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찾아낸다면 이 두 집단의 어떤 데이터 상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가 어떤 이벤트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역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 개인 단위에서의 전환은 이미 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율이라는 이 매트릭은 사실은 개인 단위, 개별 단위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단에서의 어떤 구성의 변화가 이 전환율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환율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윈도우를 통해서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방금까지는 전환율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도형들 사용을 해서 이제 공간적인 느낌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전환율의 변화는 변화라는 그 단어에 내포된 것처럼 시간적인 도메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축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가 초년차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서비스가 이제 1대1로 유저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매트릭으로 이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과 잘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이 매칭률을 핵심 지표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었죠. 아마 그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매칭률을 좀 계산하는 신규 매칭 로직이 배포가 되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뭔가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팀장님부터 해서 이제 다른 팀 리드분들도 막 모여가지고 이게 웅성성거리는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 매칭률, 저희가 관리하던 핵심 지표의 매칭률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직을 유지해야 되냐, 롤백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매칭 로직에? 그 당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 서비스는 글로벌하게 잘 되던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한 트래픽이 들어오던 서비스였고, 저희가 마치 그 데이터를 보는 시점이 이 아침 시간대였거든요. 근데 이 아침 시간대까지 수집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두 국가의 지표로만 채워진 거였어요. 결국 데일리 단위로 지표가 떨어진 거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데이터의 샘플이 특정 집단으로 편중이 돼서 지표가 낮게 보이던 현상이었죠. 실제 서비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예시인데요. 신규 유저 리텐션 아마 또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유저 리텐션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알고 보니까 해당 시점부터 이제 마케팅 유저의 유입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마케팅 예산을 확장하면서 마케팅 유저 유입이 늘어났는데, 확인해보니 이렇게 들어온 유저들의 리텐션이 상대적으로 자연유입보다는 좀 낮은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규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저반을 유저의 비율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리텐션이 낮아 보이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지표로 드러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례의 공통점은 사실 유저 경험이나 아니면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표가 유저 구성의 변화 때문에 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표를 관리하는 어떤 기본 가정이나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표 관리의 기본 가정은 분모의 유저 구성이 동일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었던 그 사례에서 국가 구성도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유저의 유입 채널 미수도 동일해야지만 우리는 이 지표의 변화가 우리 서비스에 의한 변화인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앞선 사례에서는 깨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은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이 유저 구성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사실은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비스가 바뀌어서 지표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유저 구성이 달라져서 지표가 달라진 건지를 정확하게 분간해내기가 어렵죠. 이렇게 달라진지를 모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이 전환율의 변화라는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유저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 서비스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전압 여부가 뭐 많아지고 아니면 적어지고 이런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분모에 해당하는 유저 구성들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지표의 변화도 전환율의 변화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마 분석가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분석가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아마 이 분모에 해당하는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 저희의 어떤 단건의 개별에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표에 대한 변화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면 사실 구성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노이즈가 많이 끼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희 이제 분석했던 사례랑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서비스는 그 수면 분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유저가 수면 분석을 시작을 하고 머리맡에 잠들 때 놓아두면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런 소리 정보를 취합을 해서 어떤 레포트, 수면의 스테이지 레포트를 보여주는 게 저희 서비스의 수면 기능이고, 저희가 당시에 기획했던 실험은 이 수면 홈편에서 수면 분석으로 넘어간 이 전환을 좀 계산시켜보자. 유저들을 그래도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분석까지는 시켜보게 만들자가 저희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홈 안에 다양한 가치들을 우려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요. 뭐 어떤 실험군은 이제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잘 자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실험군은 네가 분석하면 이런 레포트를 받을 수 있어. 결과물 좀 가치를 좀 설득을 해서 하나의 실험군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특정 집단이 유의미하게 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잘 설득을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상반되는 상이한 결과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분석 시작까지의 전환율은 그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A에 해당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세했었는데 분석 완료까지의 전환율을 놓고 보니까 이 결과가 좀 뒤집히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의 퍼널은 전환율이 반전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떤 전환율을 비교하는 그 방식을 좀 시각적으로 좀 추상화시켜서 그려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전환이 비교 대상과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험과 동일하게 있고, 실험군에서 뭔가 좀 전환율이 많았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전환되는 형태, 좀 쌓이는 형태를 아마 시각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룹의 10명이 왼쪽에 해당하는 그룹의 10명과 동일하고, 거기에서 왼쪽에서 2명이 조금 더 전환된 형태, 누적돼서 쌓이는 이런 형태를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이후의 퍼널 전환율의 반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의 집단은 오른쪽의 집단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왼쪽 집단이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전환되는 숫자가, 근데 이후 퍼널의 전환율은 사실 이 결과가 달랐으니까 뭐가 달랐냐?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유저의 구성이 달라졌다입니다. 저희 실험 세팅을 생각을 해보면 실험에서 소구하는 가치가 달랐잖아요. 상태를 소구하기도 하고 결과를 소구하기도 하고, 이 소구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 소구에 반응한 유저들도 전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공통적으로 반응한 유저분들도 있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태를 강조했던 왼쪽 집단에서만 반응한 유저들도 있고, 그리고 결과를 강조한 오른쪽 집단에서만 반응한 유저들도 있고, 이 반응의 어떤 차집합에 해당하는 두 유저분들이 결국은 이후의 전환율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뭐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보자면, 위에 보이는 두 열에 해당하는 유저의 어떤 특성이 상대적으로 이후의 전환 완료까지 이어지는 어떤 뭐 인내가 좀 약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래쪽에 포진해 있는 3, 4열의 포진해 있는 3, 4행의 포진해 있는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마무리까지 완수까지 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3, 4행에 해당하는 유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른쪽 집단이 이후 커널 전환율에서 조금 더 생존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꽤나 동질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저 그룹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유저들의 집합이었고, 이 유저분들한테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소구했을 때 당연히 반응한 유저분들도 달랐겠죠. 가치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상태를 강조했을 때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 해당한 유저들이 좀 더 반응을 해서 전환이 된 반면에, 결과를 강조했던 집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단들보다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유저군이 더 반응을 해서 생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면 분석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유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후의 전환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집단의 구성 자체가 달랐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물을 강조했던 집단은 사실 앞쪽 퍼널에서는 크게 이제 전환율이 높지 않았지만, 그 전체 전환 관점에서 퀄리티가 높은 빨간색 집단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이 우리 결과를 강조했을 때 많이 소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전환의 최종 전환율 차이도 이 집단이 앞선 퍼널과의 결과는 상반되게 있게 되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그 전환율의 변화를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상기해보자는 의미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유저 그룹의 전환율 변화를 저희가 생각을 하죠. 어떤 그룹이 아니면 어떤 전분적인 유저의 어떤 전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근데 전환율의 변화는 사실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일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유저의 구성 자체도 달라지게 되면 전환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꽤나 빈번하게 분석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분모의 구성의 변화로 발생하는 지표의 변화, 아까 제가 사례들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례들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조금 이제 주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환율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 전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분석에 있어서 조금 헤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마저도 저의 가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설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저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전환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막상 뭐 알려드릴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용 자체도 단순하기도 하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몇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 제가 중간중간 이 발표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에는 뭐 핵심 윈도우가 어디였을까? 라던가, 아니면 어떤 핵심 지표가 분모의 구성 변화로 자주 바뀌는데 우리 서비스 이거 계속 추적하는 게 맞나?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번 그 집단에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고민만으로도 사실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할 것 같고,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실험의 사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저의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각자의 분석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석에서 혹시 제가 했던 분석을 좀 비교해보면서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발표의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